세계에서 가장 불안정한 나라에서 벌어진 가장 위험한 총격전. 미국 역사상 가장 힘든 전투 중 하나였던 모가디슈 전투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치안이 안 좋기로 유명한 소말리아. 이번엔 이곳에서 벌어진 한 전투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이 사건을 알아보기 위해 소말리아라는 국가의 배경 상황을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제국주의의 끝을 알리는 전쟁인 제2차 대전까지만 하더라도 소말리아는 이탈리아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 이후 식민지에서 독립하고 수십 년간 군부 독재가 이어지며 국민들은 여러모로 많이 지치게 됩니다. 이때 독재를 이어오던 사람은 바로 시아드 바레였는데요. 그는 소말리아 내에 있는 자신의 부족에게만 좋게 대우해주고 다른 부족들은 철저하게 배척했습니다. 예를 들어 유엔에서 주는 지원 물자를 해당 부족이 독식하는 방법으로 말이죠. 안 그래도 없는 살림에 구호물자까지 독점을 해버리니 나머지 사람들은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이런 상황을 참다 못한 미국은 바레 정권을 지원하는 자금줄을 끊어버리는데요. 라이벌이었던 소련도 서서히 붕괴하고 있으니 돈을 낭비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계산도 포함되었죠. 그렇게 소말리아의 자금 사정이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이후 1991년이 되자 군부 독재자인 바레가 외국 일정으로 인해 잠시 소말리아를 벗어나는데 식민 지배와 군부의 폭정에 불만을 느끼던 부족들이 USC라는 단체를 결성하며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빼앗아버립니다. 이때를 그린 영화가 바로 2021년에 개봉한 영화 모가디슈죠. 당시 USC의 중심에는 아이디드가 있었는데요. 그는 과거의 정권과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는지 민주적인 절차를 도입해 대통령을 선출하자고 제안합니다. 사실 말이 공정이지 소말리아에서 자신이 가장 영향력이 있으니 당연히 본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리라는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알리 마흐디 모하메드라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선출되는데요. 자신이 차려놓은 밥상을 딴 사람이 차지하는 모습에 화가 난 아이디드는 이제 와서 모하메드를 몰아내려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혼란스럽게 돌아가니 지금 잘 끼어서 싸워 이기면 소말리아를 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소말리아의 각 부족으로 퍼져버립니다. 그렇게 군부를 몰아내고 민주정권을 정착시키려던 USC 내부에서 내분이 벌어지게 됩니다. 대통령이 된 모하메드 정부군과 그게 안 입고 온 아이디드 그리고 나머지 민병대까지 혼비백산인 나라를 어지럽히기 시작하죠. 원래부터 먹을 것이 부족해 원조를 받던 국가가 전부 다 총질을 해대고 있으니 그나마 남아있던 농업 시스템조차 붕괴해버립니다. 결국 유엔에서 주는 식량이나 자원 원조가 더 귀한 자원이 되었고 민병대와 군부 세력이 이를 독점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자원은 그들의 배를 불리고 내전에 쓸 자원을 확보하는 데 이용했죠. 이후 소말리아에선 420만 명이 기아 상태에 빠지고 30만 명이 아사하는 대참사가 발생합니다. 당시 소말리아 인구가 1000만가량이었는데 반절이 굶어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지도자들은 조그마한 나라를 가지기 위해 서로 싸우고 있고 국민들은 더욱더 빈곤해지고 있으니 1992년부터 유엔이 군사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초기 파병 병력은 500명가량에 미군이 사용할 비행장을 방어하는 정도로만 약하게 개입했는데요. 소말리아는 유엔군이 온다는 소식에 처음엔 긴장하고 눈치를 보고 있었지만 막상 와서 하는 거라곤 공항 경비일 정도였으니 다시 자신감을 되찾고 내전을 이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소말리아의 오판이었습니다. 미국과 다른 국가들은 저렇게 작은 나라는 한 500명 정도면 쫄아서 멈추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었지만 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자마자 대규모의 병력을 투입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투입한 병력이 무려 37,000명으로 이 중 미군만 25,000명입니다. 소말리아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국제사회가 소매를 걷고 나선 것입니다. 이들은 희망재건 작전을 시작했는데 사라진 소말리아의 희망을 되찾아주겠다는 포부였습니다. 대규모의 유엔군이 소말리아로 들어오자 USC는 일단 휴전을 선언하는데요. 그런데 이 휴전은 아이디드 입장에선 참 불쾌한 협상이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소말리아를 장악하려는 심산이었지만 이 타이밍에 휴전을 해버리면 기회가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애꿎은 유엔군에게 시비를 걸어대며 지금보다 더 많은 병력이 소말리아로 들어오면 자신과 싸우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며 가만히 있으라고 소리치죠. 유엔과 미군에다 선전포고라니 정말 참신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단 아이디드가 말만 하고 가만히 있으니 미군은 이만하면 됐지 하며 남은 유엔군에게 치안을 위임하고 철수했습니다. 미군이 빠진 자리는 다국적군이 대신했는데요.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수의 국가에서 28,000명의 병력을 소말리아로 보냈습니다. 아이디드는 이때다 싶었습니다. 집안 싸움에 유엔군이 자꾸 끼어드는 것이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던 아이디드는 미군이 없어 결집력이 약해진 틈을 타 몰아낼 생각이었죠.
아이디드는 라디오 방송으로 유엔군을 맹비난하며 국민을 선동하는데요. 이에 유엔군은 언론사와 방송국을 공격하며 두 집단 간 무력 충돌이 발생합니다. 이때 아이디드의 군대가 유엔의 파키스탄군을 매복 공격하며 무려 80명에 달하는 유엔군이 죽고 다치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 군대를 철수시킨 미국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인 아이디드를 죽여야겠다고 결심하는데요. 하지만 당시는 1993년으로 걸프전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라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제압하기엔 여러모로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병력의 손실까지 발생한다면 미국 내 정치 여론도 안 좋아질 것이 뻔했죠. 이에 처음엔 소극적으로 AC-130 건쉽 같은 공중무기를 투입해 원거리에서 아이디드 세력을 공격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고심하던 시기를 틈타 아이디드는 교활한 작전을 펼치는데요. 끊임없이 유엔을 공격하면서 전투를 벌이고 유엔군이 민간인 사상자를 발생시키게끔 했습니다. 유엔군은 공중폭격을 자주 시행했기 때문에 민간인인지 민병대인지 모르게 만들어 일부러 희생시킨 것이죠. 그럼 소말리아 국민 입장에선 남의 나라에 들어와 가족과 친구를 죽이는 유엔이 달가올 리가 없을 테고 결국 소말리아의 여론이 아이디드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때 미군의 조나단 하우 제독은 소말리아를 빨리 정리할 테니 워싱턴에 델타포스를 투입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대규모 병력이 부담스럽다면 아이디드를 죽일 병력만이라도 달라고 합니다. 이에 워싱턴에서 하우를 위해 대규모의 부대를 지원하는데 세계 중대 규모의 레인저와 델타포스, 특수전 항공부대인 나이트스토커, 데브그루 등의 특수부대원 450명과 블랙호크, 리틀버드 등의 항공기도 지원했습니다. 이 중 나이트스토커는 조종의 귀신들이라 불리는 특수부대입니다. 헬리콥터의 레이더와 불을 끈 상태로 야간 비행을 한다고 하는데 소문으로는 눈 감고도 조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병력들이 모였으니 아이디드를 잡아서 국제심판대에 올리거나 사살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였죠. 미국은 3주 안에 아이디드를 처리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1주차는 병력 전개 및 정보 수집, 2주차는 아이디드 처리, 3주차에는 잔당 세력 정리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작전을 개시할 기회가 찾아오는데 이전에 잡아둔 잔당에게서 정보를 수집해보니 아이디드 세력들이 한 곳에 모여 회의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의 시간이 대낮이라는 점이었죠. 특수부대 특성상 밤에 작전을 수행해야만 더욱더 은밀하고 완벽한 임무 수행이 가능하지만 낮은 아무래도 은밀한 잠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보니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도 일단 작전이 시작됩니다. 작전명은 아이린, 장소는 모가디슈의 올림픽 호텔. 공중병력이 주변을 경계하며 엄호해주고 지상병력은 아이디드를 비롯한 그의 세력들을 끌고 나와 데리고 간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여기서 아이디드를 잡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30분으로 측정했을 만큼 미국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헬리콥터와 험비가 이동하자 아이디드의 정보원에 의해 작전이 노출되고 마는데요. 아이디드는 곧장 모가디슈의 민병대를 소집시키고 타이어를 태워 항공기의 시야를 가렸으며 쓰레기를 쌓아 곳곳에 길을 막았습니다. 결국 미군은 미로 같은 골목길에서 헤매다가 작전 지역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지체되죠. 그리고 병력을 수송하던 헬기에도 여러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목표 지점에서 병력이 레펠 하강을 시도하다가 블랙번 일병이 로프를 놓쳐 추락하며 첫 번째 부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미군은 블랙번 일병을 후송하러 작전 지역에 투입했던 험비 중 3대를 보내게 되죠. 또한 회의가 열린 호텔 옆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무기 암거래 시장이 있었는데 그곳에 있던 많은 무기를 이용해 민병대들은 하늘의 헬기를 향해 RPG-7과 중기관총을 난사했습니다. 대전차 로켓인 RPG-7을 이용해 헬기를 잡는 것도 웃기지만 이게 100발이나 날아오니 미군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험비가 도착해 목표물 24명을 체포한 뒤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순간 하늘에서 엄호하던 6기의 헬기 중 1기의 꼬리 부분에 RPG-7이 명중하며 블랙호크 1기가 추락하게 됩니다. 이때 무전으로 블랙호크 다운이라는 무전이 날아갔는데 이 상황은 영화 블랙호크 다운에서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원래 30분이면 치고 빠져야 하는 상황에서 수많은 민병대와 교전하는 것도 난감했지만 병사 하나는 추락해 부상당해 있지 거기다 헬기 1기는 추락했지 슬슬 답이 없어졌습니다. 결국 험비 호송대에게 헬기 탑승자를 구출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죠. 그들은 전우를 구하기 위해 민병대가 곳곳에 깔린 모가디슈의 도심을 지나 총탄 세례를 받으며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 다른 헬기 병력도 구출을 돕기 위해 출발했지만 이 헬기마저 추락하게 되는데요. 이에 지상병력 입장에서는 헬기 2기를 구하고 복귀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미 24명의 목표물도 태우고 병력도 태운 상황이었기에 구출 임무가 쉽지 않겠다 싶어 첫 번째 추락지 근처에 99명의 병력을 놔두고 공항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다시 탄약을 보충하고 투입할 생각이었죠. 정리해보면 현재 첫 번째 추락지에 두고 온 99명의 병력과 두 번째 추락지에 있을지 없을지 모를 생존자까지 구해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두 번째 추락지는 사실상 포기 상태였는데 이때 2명의 델타포스 대원이 자신들이 구하러 가겠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전우가 죽어 민병대에게 능욕을 당할 것을 차마 지켜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2명의 델타 대원은 전우를 구하기 위해 현장으로 투입되었지만 민병대와 싸우다가 그 자리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추락지의 생존자는 포로로 잡혀있다가 이후 미국으로 생還하게 되죠. 이 상황이 세계로 보도되자 델타포스도 죽는구나 라는 말이 돌기도 했습니다. 한편 첫 번째 추락지에는 꽤 많은 인원이 있었기에 바로 구출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시간이 흘러 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밤은 특수부대의 시간이죠. 탄약도 떨어져서 이제 끝인가 싶던 생존자들 머리 위로 리틀버드 한 대가 날아옵니다. 그리고 엄청난 무장으로 민병대들을 공격하기 시작하죠. 공항과 작전 지역을 쉬지 않고 왕복하며 고립된 병사들을 엄호했으며 결국 탈출까지 성공시킵니다. 이렇게 극악의 상황에서 아군을 잘 구출했지만 이 작전에서 미군은 정말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19명이 죽고 1명이 포로로 잡혔으며 73명이 부상을 입고 헬리콥터 2기가 파괴되었습니다. 유엔 연합군의 말레이시아와 파키스탄 병력도 2명이 죽게 되었죠. 물론 소말리아 민병대의 병력은 1000명 가까이 사망했고 아이디드 세력 역시 상당수 체포되었지만 정작 1순위 목표물이었던 아이디드는 잡지도 못했습니다. 아이디드는 이렇게 많은 미군을 공격했으니 보복을 두려워하며 모가디슈에서 도망치고 이후 1996년에 다른 세력에 의해 살해당합니다. 모가디슈 사건 이후로 미군은 엄청난 피해와 좋지 않은 여론으로 소말리아에서 철수했으며 유엔군도 덩달아 소말리아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소말리아는 현재까지도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 모가디슈 사건은 특수부대의 정말 강력한 화력과 생존력을 보여줌과 동시에 정보의 유출과 잘못된 작전 계획으로 인해 그 강한 특수부대원들도 패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작정하고 특수부대전을 치렀지만 결과가 너무 좋지 않았던 전투, 모가디슈 전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